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장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낙폭이 엄청납니다. 소위 블랙먼데이라 불릴 정도까지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보다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터키 쪽이 문제고요. 미국과의 분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 정부에 대한 미국 제재 영향으로 리라와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기설까지 나오고 있고 이것이 결국 전 세계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 시장과 신흥국 시장에 영향이 직격탄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시장 보면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양시장 중에 대북 관련주만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로 빨간불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월요일장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터키 이슈에 대해서 일부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원유 58%, 석유 제품 96%, 가스 89%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1년 전보다 14% 늘어난 1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5억 4,300만 달러로 적자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의 절반은 가격이 오르고 또 절반은 내렸습니다. 전달보다 오른 식품은 수프와 소시지, 콜라 등 13개였고 생수와 치즈는 보합, 햄과 커피 믹스는 내렸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어묵이 12% 올랐고 즉석밥, 설탕 등도 8.8에서 9%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터키 정부 이야기입니다. 터키 정부가 미국의 제재 영향으로 자국 통화인 리라화 가치가 폭락해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은행 외화, 리라화 스와프 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터키 은행 규제 감독국은 각 은행에 외국 투자자와의 외화, 리라화 스와프 거래, 또 현물 선물 외환 거래 등 유사 스왑 거래를 해당 은행 자본의 50%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지난 10일 한때 전일 대비 23%나 떨어졌고 올해 들어 70%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계열사 4곳과 친족 62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한진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대기업 계열사와 친족 명단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2% 가까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꽤 큽니다. 2240선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간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그럭저럭 버티는가 했습니다. 2269포인트 출발을 했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계단식 하락도 아니고요. 그냥 계속 빠져내려옵니다. 2230포인트대까지 지금 장중에 찍기도 했고 지금도 2240%대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강하게 매수합니다. 개인이 1576억 원 사고요. 외국인 매도하는데 1500억 원 넘게 팝니다. 지난주부터 외국인 매도가 다시 일어났는데 오늘도 시장 상황도 녹록지 못하다. 그리고 대외 여건도 안 좋다. 외국인 1529억 원이나 팝니다. 기관 559억 원 파는 가운데 금융투자 쪽만 좀 사주고 있고요. 연기금이 오늘도 703억 원이나 내다 팔면서 지난주 내내 팔던 연기금 오늘도 팔면서 누적 매도량이 꽤나 됩니다. 지금 연기금은.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찾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나마 버텨줍니다. SK하이닉스 보합권, 약보합권 오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43% 비교적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선방합니다. 셀트리온 4%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가 넘게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전부 다 팔았습니다.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빠지는 가운데 포스코의 낙폭이 유독 큽니다. 3.51%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에 포진되어 있는 금융주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금융주들도 버티질 못합니다. 2% 가까이 KB금융, 신한지주 빠져내려가고요. 한국전력도 조정받습니다. SK텔레콤,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이었는데 결국 파란불로 전환되면서 22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759입니다. 760선까지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25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3%가 넘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778부터 쭉 빠져내려와서 75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프를 확인을 했을 때 하루간의 흐름은 양 지수가 비슷한데 그 낙폭이 코스닥이 훨씬 큽니다. 현재도 3%대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개인만 강하게 매수하네요. 1185억 원 매수, 기관,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지금 매수 주체 없이 전체적으로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나노스까지 빠지는데 지수 낙폭이 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도 폭락 수준입니다. 나노스 6%, 신라젠 6%, 셀트리온 헬스케어 4% 하락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3%씩 모두 빠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600원 하락합니다. 유일하게 포스코캠텍만 100원 올라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0만원 다시 무너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카카오멜론도 10만원 무너졌고 셀트리온 제약도 4.65% 조정,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휴젤도 빠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는 소폭 하락,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실적이 혹은 잘 나온 몇몇 종목들은 시장에 대비해서 좀 버텨주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35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단숨에 1130원 중반대까지 치르고 올라가고요.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결국에는 강달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터키 쪽 바로 여쭤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리라화가 급락 수준이 아니라 지금 폭락이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 채무가 있는 EU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터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 리라화는 11, 14% 폭락한 데 이어서 지금 장중 10% 이상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8월에만 30% 이상 급락 중인데요. 그동안 터키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과의 마찰을 야기하면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산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 제품의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터키 불확실성은 좀 더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금융권 불안, 거기에다가 신흥국 통화 약세 압력, 여기에 넘어서 달러 강세나 약세 압력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신흥국들은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좀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파른 빠르게 수습될 여지 여부를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원달러 환율이나 여러 가지 통화 흐름들이 서로 상호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달러 강세로 인해서 1130원대를 넘어섰다면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점에서는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다시 1135원대로 올라오고, 그리고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서 다시 레벨업되는 비단 하나의 통화가 아니라 서로 국가 간의 통화 약세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한국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오늘 코스닥 급락을 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셀트리온,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셀트리온 매도 리포트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국내외적인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2240선대를 장중 이탈하기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760선마저 무너지는 등 굉장히 약한, 불안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터키 사태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급작스러워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기간에 터키 문제가 유럽, 특히 남유럽권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터키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유럽 금융권 그리고 경제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에 충격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불안 심리는 좀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주는 것 때문입니다.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라는 거를 보면은 투자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만들어서 평균 수준을 벗어나는 과열, 침체를 야기한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오늘 그리고 지난 주말 코스피 등락을 보면은 미국 증시나 미국 선물 하락,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여기에다 중국 증시 하락이나 위안화 약세 흐름이 다시 원화 추가 약세,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언제 끊길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터키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또는 구리금융 신청 등 터키에서의 해결, 변화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스피가 2240선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2240선 전후에서의 등락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10월 브라질 대선, 브렉시트 협정, 독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변화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추세 반전이라든지 지금이 저점이고 3개월, 6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레벨이 높아질 것이다. 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조금은 톤다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2240선, 2250선까지 조금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격 매도 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따라서 2250, 2240선의 지지력 확보 여부에 따라서 좀 매매 강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되 여기서 추격 매도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왔던 2, 4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3, 4분기 하반기 실적이 좀 기대할 수 있는 IT 중국 소비주에 대한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는 최근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 경협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달, 두 달 정도의 반등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금까지 시장을 압박했던 변수들 그리고 6월, 7월 초까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던 변수들이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음을 이번 터키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나올 수 있는 반등 국면은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거두시고 그 이후 4, 4분기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나서시는 게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께서도 시장 참 엉망됐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하고 미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시장이 어지러운데 둘이 굉장히 사이좋은 우방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터키에 대해서 주말에 뭐 관세를 소위 2배 올리고 막 이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좀, 지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나서 이후 조금 외교적으로 삐걱거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약간 뭐, 온마이웨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언론 매체에서 다루는 건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죠. 이른바 목사 한 명입니다. 앤드루 브런슨 목사. 예. 이제 터키에서 뭐 대충 기사를 검색해 보면 신도는 한 25명 정도. 터키도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군부 쿠데타가 있었을 때 그 쿠데타 세력들하고 연계가 있었고 지금 여기는 귤렌이라고 해서 예. 에르도안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지금 미국에 망명 중인데 여기하고도 연관돼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스파이다 이런 거예요? 예, 뭐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인데, 자, 저기를 왜 안 풀어주느냐 하는 그건데, 뭐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미국도 그래도 기독교 국가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복음주의자들, 이런 쪽에 어떤 지지가 강한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또 이슈화 할 만한데 이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나토죠. 터키도.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 체제 같으면은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러시아 거를 갖다 쓰고 말이죠. 그런 식이고 한데 그러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네. 중국 이후에 하나만 걸려봐라 하고 있던 그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의 어떤 패권, 미국이 달러라는 것을 갖다가 쓰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자기들이 주도하는 어떤 달러 체제로 지금 2차 대전 이후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석유와 달러 이렇게 볼 수 있는 와중에 석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벗어났어요. 예. 그동안 석유가 없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닌데 자국에 매장되어 있던 엄청난 그 석유를 비롯한 셰일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지금 수출국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달러의 문제고 이 달러만이 누리는 이 패권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에서 누리는 이 혜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유로화요. 예. 또 중국 위안도 길게 내다봤을 때 그러한 점도 들고 있죠. 예. 뿐만 아니라 국제 역학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말해서 지금 좀 또 죄송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너무 기어오는 놈들이 많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패권 국가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를 넘본다 이런 거죠. 이란 덤비죠. 중국 덤비죠. 예. 러시아 항상 문제되고 있고 심지어 무슨 선거했을 때마다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 나오고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죠. 베네수엘라나 뭐나 할 것 없이 독재자들 이렇게 미국 눈에 보기에는 저 거지 같은 애들이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지금 그거 하는 거죠.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 봐라. 그리고 터키 봐라. 중국 봐라. 그리고 북한 너희도 잘 봐라. 그나마 지금 북한한테 대해서만이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죠. 예. 왜냐? 이 카드마저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은 거고 11월 선거를 앞두고 그나마 북한 문제만큼은 잘 풀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죠.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숙일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숙이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풀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냥. 네. 사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터키 정부도 지금 어떠한 보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누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예. 터키 상황 한번 보실까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리죠. 예. 이게 일간 차트입니다.
터키 리라 일간 차트예요. 터키 리라 일간 차트인데 지금 여기 이 캔들이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예. 이것만으로 깜짝 놀랐고 지금 이 아시아 장이 열리고 나서 지금 1달러당 7리라를 갖다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가 2018년 시작점이죠. 1년 만에 저렇게 된 거죠? 작년 말 3.7886이었어요. 1달러당 3.7886이었던 것이 지금 7.21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오늘 고점이. 환율이 90% 올랐습니다. 와.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로 치면은 1,000원 하던 환율이 1,900원을 간 겁니다. 1년 만에. 뭐, 채 1년도 아니죠. 작년 말 대비 지금 그러네요. 한 8개월 사이에. 예. 우리로 치면 1,000원 하던 환율이 1,900원 왔으니까 지금 터키는 우리 97년 꼴을 난 거예요. 그때 경험을 했었죠. 네. 예. 환율 상승률이 90%, 절하율은 47%, 즉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월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예. 그동안에 이런 흐름으로 왔겠어. 2000년대에 접어들었어도 적어도 한 1.5, 2 이 정도에서 놀던 놈이 예. 이렇게 됐고 지금 이달 한 달만.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나라 망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그냥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망했다는 예. 것이죠. 지난 주말에 이제 터키 리라를 갖다 촉발했던 게 파이낸스 타임스 보도였죠. 예. 22에서 걱정한다. 유로존 은행들이 터키에 이렇게 익스포즈가 있는데, 즉 돈을 갖다 빌려주고 있는데 예. 떼일 것 같다. 터키 은행들의 한 자산 40% 정도는 달러 빚으로 구성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겁니다. 달러 빚 내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예. 빚을 내서 그걸로 어쨌거나 자기네들도 외환시장에서 바꿔서 리라 갖고 뭘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갚으려고 하니까 얼마가 됐죠? 빚이 2배가 된 거예요. 와. 예? 즉 달러 빌려서 1,000원, 우리로 치면 1,000원에 바꾸듯이 뭐 3몇 리라로 바꿨는데 있었는데. 그 달러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제 7리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 1,900원, 2,000원 줘야 달러를 사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 얘기는 결국 뭐다? 곧 부도가 나게 된다. 기업들은 줄도산이에요. 뭐 줄도산이다. 예.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 그때그때마다 이슈화 되는 것은 하나로 집중되지만 과연 그것만인가 하는 의심은 늘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것이 터키만의 문제인가? 왜냐하면 지난주 이후에 예. 이렇게 보실까요? 혹시 달러 인덱스가 나오나? 예. 달러 여기 인덱스는 있네요.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다른 예. 걸 했습니다. 자, 즉 그러니까 터키 리라뿐만이 아니고 터키가 그러니까 유로화도 약해졌죠. 예. 자, 무슨 뭐 파운드도 지금 굉장히 급락 중입니다. 헤드라인은 브렉시트 건이 문제가 된대요. 예. 자, 이머징 통화들도 지금 전부 안 좋습니다. 위안화도 안 좋고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통화 중에서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거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엔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분 안 좋은 징후죠. 항상 주식 빠질 때 엔화가 강해졌죠. 예.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즉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한 거예요. 달러가 강한 것이지 터키 리라만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남들 잘 안 하는 얘기를 하는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는 예. 뭔가 지금 시장에 달러의 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니면은 미국이 지금 작심하고 달러라는 것을 가지고 무기화를 하고 있다. 전 세계를 갖다가 한번 지금 빠다 돌리는 겁니다. 모두에 드렸던 좀 천박한 표현, 기어오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큰형님을 큰형님으로 1등국을 그거 대우를 안 하고 정신 차리게 해준다. 전부 한 번씩 엉기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제대로 칼을 뽑았다. 그 와중에 시원 케이스가 터키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탄 맞는 거죠. 되게 궁금한 게, 네. 뭐, IMF 얘기들 나오잖아요, 지금. IMF를 또 움직이는 것도 기축통화국의 힘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들이 이렇게 상황 만들어 놓고 IMF까지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기사를 오늘 우연찮게 하나 봤거든요. 안 빌려주겠죠. 그렇게까지 할 확률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까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보기를 보여준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렇게 될 확률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국가가 어려워지는데 갑작스럽게? 그게 미국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녹록지가 않고 터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추가 관세가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말에. 네. 계속해서 뭐 2배, 2.5배씩 올린다 그러는데 이러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완전히 그냥 보내버리겠다 소위 표현해서 아까 말씀하신 표현 빌리자면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터키가 미국에다 내다 파는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뭐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 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하는 거를 보면은 목사 한 명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러시아를 갑자기 뜬금없이 제재를 가합니다. 왜? 지난번 영국에서 있었던 뭐 뉴욕이나 워싱턴도 미국의 큰 대도시도 아닌 런던에서 있었던 이중 스파이에 의심이 가는 부녀를 독가스를 사용해서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로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그래요. 예. 이란 제재하겠다고 그래요. 뭐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 지금 제재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뭘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게 트럼프 대통령만의 판단일까요? 또라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덤벼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정무적 판단이 개인 독단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그 정황적 추론이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 중요하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 항상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시대적 역사적 조류라는 것이 또 합세하고 하는 데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얘기 그것은 반드시 대통령 한 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 예. 여기에는 지금 뭔가 의도된 전선의 확대 그리고 의도된 혼란 거기에 IMF까지 가세하죠. IMF 하지만 IMF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자, 파이낸스 타임스 뭐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필이면 그때 또 유로존이 늘 걱정하던 문제를 타이밍 맞춰서 유로존이 걱정된다. 스페인이 뭐 BBVA라 무슨 뭐 이탈리아 우니크레딧 익스포즈가 많아서 야들 어째 될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제 겁나게 하는 거죠.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정덕현 그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얘들 내놓는 대책 하도 그래서 한번 터키 재무장관 사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르도안 사위라길래 예. 쿠슈너 정도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사진 한번 보시죠. 왼쪽 사진을 보니까 영 뭐 이상해서 조금 클로즈업 된 거 보니까 그건 하긴 합니다만 예. 자 그냥 대통령 사위라고 지금 그걸 하는데 아까 이런저런 무슨 뭐 외환 사업을 갖다가 무슨 뭐 예, 수합한다고 50% 내외로 한다고 그러고요. 예.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런다고 그쵸.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 터키의 대책이란 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다못해 이 정도는 돼야죠. 러시아 우리 국채 팔겠다. 미국 세게 국채 나가네요. 팔겠다. 실제 미국 국채 팔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는데요. 예. 러시아 지금 특히 금년 들어서 급격하게 던지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축 던지네요. 예. 중국도 뭐 하다못해 이런 어떤 협박은 할 수 있죠. 예. 뭐 정 안 되면 무슨 뭐 대도 싣고 왔던 배가 지금 뭐 한참이나 그 입항을 못 하다가 겨우 입항했다고 그게 막 뉴스가 될 정도로. 예. 괴롭히려면 많이 괴롭힐 수 있겠습니다만 터키가 할 게 뭐겠습니까? 또 하나 이런 나라는 언제든지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는데요. 언제든지 공격받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회색 막대 예. 경상수지 적자예요. 적자 규모가 이 정도란 얘기입니다. 경상수지 오른쪽이니까 지금 이거 뭐 이쯤 되면 한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거 초록색 인플레이션율이에요. 한 14%, 15%, 16% 되는 정도. 엄청나네요. 이런 인플레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노란색, 이 오렌지색 이거는 기준금리인데 17.75%까지 왔습니다. 예. 그것도 금년 들어서만 급격하게. 우리 IMF 때 얼마였었죠? 20 몇 프로 갔었죠. 그쵸. 금리가. 겨우 그렇게 해서 잡혔던 환율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금리가 좋아라고 해서 터키 중앙은행에 동결시켰더라고요. 예, 금리도 동결시키고 하다가 했던 게 겨우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예. 이까지 왔으니 지금 우리 IMF 때 외환위기 때를 생각한다면은 얘들도 지금 금리가 20% 30%나 가야 안정이 잡히겠죠. 될까? 그럼 금리 20% 30% 가면 또 그 나라는 또 왜 됩니까? 뭐 이런 식이니까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터키는. 당분간은 뭐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맘만 먹으면은 공격을 예. 한다면 이 나라는 예전에 우리나라 97년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말로 할 때 알아서 기어라는 들어라 얘기죠. 이 얘기죠. 예. 그럼 지금 말로 할 때 안 듣고 있는 중국 얘기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지금 4개월째더라고요. 이게 뭐 느낌은 체감상 한 4년 된 것 같은데 하도 뭐 네. 치고받고를 많이 해갖고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엉망이 되고 있긴 해요. 전 세계 시장도 지금 뭐 네. 지금 안 좋고요. 스코어 보면은 미국이 그래도 앞서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소장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데입니다. 네네. 제가 뭐 친미주의자나 반중 성향도 아니고요. 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룰 자체가 미국이 만든 룰을 갖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 달러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달러 없이는 즉 달러와 무관한 어떤 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달러로 투자를 하고 달러로 차입을 하고 달러로 그렇게 키워온 비즈니스를 한 곳이라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달러를 갖고 흔들어대면은 달러를 풀었다가 달러를 쪼았다가 하는 이걸로 그거 한다면 그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죠. 이거 보세요. 어제 나왔던 뭐 로이터 기사를 재인용한 CNBC입니다만 예. 루들리 트램플링 아주 무례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짓밟고 있습니다. 뭐를?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룰. 국제 무역 룰을 갖다가 밟고 있는. 즉 이 얘기는 중국의 미디어들은 예. 막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against US 미국을 상대로. 이게 인민일보 그거 아니에요. 예. 저기 영자신문판 예. 사설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China will not surrender. 중국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threatening. 미국에 협박하는 그 전술. 이걸 다 협박으로 보고 있고 공갈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왜 에르도안이나 시진핑 같은 저런 저기가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옛날 중국의 무슨 고사나 옛날 중국사를 생각하다 보면 왜 그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의 참모였던 한신 예. 그 젊은 시절에 아직 무명의 시절에 그 동네 깡패 불량배 바지가린 사이로 기어갔다는 그런 고사를 알잖아요. 좀 잠시 수그려주고 훗날을 도모하지. 그렇게 해서 진짜 등소평이 말했던 도강량에 빛을 감추고 힘을 감추고 그렇게 하지 싶은데 그래 했다가는 지금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는 에르도안이나 시진핑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뿌개지든 경제가 망가지든 죄송합니다. 오늘 좀 격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영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자신의 집권과 권력을 갖다 잃지 않는 거 중요하지.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보다는 자신의 그게 저 사람들이 물러서겠나요? 물러서는 순간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되겠으나 자기가 죽는 길인데 또 이런 문제도 또 작용하네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예. 뭐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을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뭐 엉망이다 했는데 예. 이 엉망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가지 이슈에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예.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거나 좀 안정이라도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시죠? 시간이 걸립니다. 예. 자,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때 제가 2월 달에 늘 드렸던 말씀이 뭐였죠?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갖다가 인용하면서 에피타이저 말씀드렸죠. 예. 에피타이저죠.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온 겁니다. 자, 이 구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실 겁니까? 바닥을 다지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오는 지속형 조정 패턴으로서의 삼각형으로 보이십니까? 후자가 좀 거래 없어요. 예. 거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코스피는 여기서 120주 이평선 여기를 갖다가 받쳐줘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은 어떤 거죠? 이런 선이 깨지면은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금방 가죠. 네. 금방 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코스닥 지금 여기서 트럼프 당선 이후의 랠리의 절반인데 여기가 깨진다면 710까지 710에서나마 멈춰주면은 다행인 겁니다. 지금은 섣부른 저가 매수 아니에요. 섣부른 저가 매수 아닙니다. 환율도 그나마 견조해요.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적어도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졌다. 즉 우리가 손들게 하는 것 같다가 중국 쪽에서나 터키 쪽에서 좀 나와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예고했던 거죠.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기는 게임인데 이거 협상 잘만 되면은 다우는 날아간다. 제가 봐서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트럼프의 삐끼질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망가질 수도 있는 미국 증시인데 중국 탓, 터키 탓 하려고 이러는지도 몰라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나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말했던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어느샌가 나와준다면은 시장은 그나마 이 패닉 정도는 어떻게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국가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시장에서 보면서 지금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